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자,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혜 쌤입니다. 자,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연말 잘 보내세요. 그리고 틈틈이 원숭이도 쉬운 민법, 원시민 강의도 들으시고요. 자, 오늘은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 하나인 비진입 표시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 비진입 표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격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비진입 표시는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를 정확히 공부한다기보다는 오늘 하나만 정확히 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상할수 반대말이 상선무예요. 다시 상할수 반대말이 상선무. 그래서 상할수 상선무, 상할수 상선무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세요. 이거 하나 꼭 외웁니다. 자, 그럼 본론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07조 보이십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게 비진이 표시죠. 자, 1항 보세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가 유효죠. 따라서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입니다. 근데 그러나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잘 보세요.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죠. 그럼 다시 파란색 밑줄,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보입니까? 그럼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다시 밑줄,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다요? 몰랐다요? 알았답니까? 몰랐다죠. 바로 앞에 알았거나 있잖아요. 그럼 뒤에 또 알았다요? 여기는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실수로 모른 거죠. 실수가 없었다면 알 수 있었다. 몰랐답니다. 그때는 무효가 되죠. 그래서 빨강색 글씨 상할수 보여요? 상할수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는 원칙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상할수 무효 외우세요. 다음 2항에서 전항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죠.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법조문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비진입 표시는 원칙 유효입니다. 그러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상할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예외적 무효가 되죠. 그리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을 썼습니다.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의하기를 좀 정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몰랐다, 모른 경우고,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았다, 안 경우죠. 근데 악의는 여기서 끝납니다. 악의는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이제 선의에서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의는 무과실과 과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는 그런 거 없어요. 선의,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에서만 나옵니다. 그 무과실이란 모르는데 잘못이 있다 없다, 모르는데 과실 잘못이 없다죠.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답니다. 근데 과실은 모르는데 잘못이 있잖아요. 과실이 있죠. 그래서 알 수 있었다요. 그러니까 과실은 실수로 몰랐다죠.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다면 뭐다?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죠. 몰랐지만 실수로 몰랐다요. 지금 우리 선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몰랐지만 실수로 몰랐다. 실수가 없었다면 알 수 있었답니다. 이게 우리 끝까지 이걸 괴롭히거든요. 오늘 정확히 정리하세요. 자, 이제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글씨 보입니까? 글씨 보여요? 자, 우리가 전철을 타려고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갔거든요. 이 전철이 눈앞에서 딱 떠납니다. 그럼 우리 솔직히 전철이 막 떠나면 뭐라 그러죠? 전철이 막 떠나면 뭐라 그래요? 아이 씨발, 아이 씨발 그러죠? 그러면서 아이 씨발 탈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탔다요, 못 탔다요? 못 탔다죠. 못 탔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고 나서 맞은 줄 알았거든요. 그럼 틀렸네.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아이 씨발, 아이 씨발 이 문제 맞출 수 있었다 그러죠. 그럼 맞췄다 못 맞췄다? 못 맞췄다죠.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다시 여기 위로 올라가세요. 다시 여기 보라색 밑줄 보여 밑줄. 자, 그럼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답니다. 근데 실수로 몰랐다죠.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잘 모름 앞에 아이 씨발 써요. 아이 씨발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몰랐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선 이야기를 정확히 이제 비교했습니다.
그럼 자 이걸 107조를 여기에 대입합니다. 그럼 다시 자 이제 빨간색을 짚어요. 빨간색 박스. 자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다시 빨간색 박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할수 이때 비진이 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게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알았다 반대가 이제 파란색 박스 보여요? 보입니까? 선임에서 무과실해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상선무일 때 유효입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자 위에 파란색 글씨 보입니까? 상선무. 그래서 비신이 표시는 상할수일 때 무효죠? 근데 상선무일 때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상할수, 상선무 외우시라 했죠. 그럼 다시 보세요. 자 녹색 박스 알았다 반대가 뭐죠? 몰랐다 선이죠. 그 다음 보라색 박스 알수 있었다가 뭐예요?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여기다 상할수 반대가 뭐다? 상선무. 노래 알아서요. 상할수 상선무 노래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107조를 정확히 분석했는데 그럼 진이가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죠. 우리는 사회 통념에 따라 법을 공부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진에 대해서 진이란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에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말한다고 판시합니다. 그런 거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걸 진이라고 판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5공화국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죠. 그 미스터 전이 그 전에 정치인들 경제인들 있거든요. 이자들이 엄청나게 부정하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게 강박했어요. 너희들 그동안 살기 좋았지? 그동안 번 돈 다 내놓을래? 오늘 나한테 죽을래라고 강박했어요. 그럼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요? 안 죽으려면 내놔야겠죠. 그래서 다 일단 증여하고 받습니다. 일단 안 죽으려면 어쩔 수 없죠. 안 죽으려면.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 누구였어요? 대통령 누구였죠? 좀 비슷한 노태우 대통령.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 누구였죠? 좀 비슷한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문민정부라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다 깜빵이 보냈죠. 그리고 그 다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사형 선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 누가 살려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시켜줬죠. 거의 지금 한국사 시간 같은데. 아무튼 다시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니까 드디어 우리 재산을 찾아줄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 피해자들이 증여를 강박위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와서 증여를 강박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박스 보입니까? 146조 취소권 행사 기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죠? 3년 내에. 그 다음 법률의 기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이 기간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전두환 때부터 현재 대통령 두 번 바뀌었죠. 그럼 이미 10년이 지나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효를 주장합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무효거든요. 10년, 20년, 100년 지나도 쭉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인정되면 증여한 것을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판사들이 이 부정하게 번 돈 돌려줄까요?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무효 사유를 주장해도 판사들이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습니다. 그때 첫 번째 주장 무효가 비즈니스 표시 무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그때 강박으로 증여했죠? 그게 비즈니스 표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왜냐면 자 위로 올라가세요. 녹색 박스 여기서 진이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 마음속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했다면 그게 진이거든요. 그럼 다시 밑에 박스. 그럼
그럼 피해자들이 몇 년 전에 증여했죠. 그 증여는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진 않았더라도 안 죽으려면 그 당시 그게 최선이었어요. 따라서 그때한 이 증여사피는 최선이라 진의입니다. 진의. 그리고 비진의 표시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7조 무효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이것도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전 시간에 104조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104조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그럼 다음에 공부할 108조 통정허위 표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허허허 웃었어요. 지금 전두환하고 너희들하고 같이 짜고 칠 군번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효도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판례가 진이란 뭐다? 특정한 내용 부동산 준다 그랬죠. 그게 진이에요. 그리고 진정 마음속으로 바란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걸 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27회 문제입니다. 자, 진이한 의사없이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 맞아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없이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 것이지 표의자가 그 다음 아니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맞았습니다. 자,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그러면 상할수 무효죠. 상할수 무효. 다음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합시를 다음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무효예요. 무효. 취소 틀렸죠.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대리행위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합시 여부는 대리인 표준 맞죠? 대리행위 하자는 다 대리인 표준이에요. 104조 궁박만 본인 나머지는 무조건 대리인 맞았습니다. 4번 진이 아닌 의사합시 효력이 없는 경우 즉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합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무효. 5번 진이 아닌 의사합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와 구별되는 거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107조 비진이 표시를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